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또 감사하고 좋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전라북도에 계신 분이 지금은 이제 40대가 되셨어요. 40대가 되셨고 아직 50은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회전을 하셨는데 우회전 하신 그 이유, 계기,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20대를 자파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좌파로 지냈냐면 제가 40대 이제 중반쯤에 들어섰는데 우리 세대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겠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뭐 거의 악마에 가까운 정말로 나쁜 독재자다.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좌파 스타일 뭐 그런 전쟁 영화나 다큐 같은 걸 보면서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믿게 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걸 봐온 세대였다고 봐야죠. 한국 영화도 그때는 지금은 알지만 좌파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뭐 암튼 그런 영화를 보면 내용이 사실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지, 박정희가 얼마나 나쁜지, 이렇게 악마화하고 얼마나 비열한지 뭐 계속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김일성, 김구, 이승만, 소련, 뭐 중국, 미국 등 그런 걸 빼놓고는 대한민국 근대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과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오직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이거에 대해서만 거짓과 선동을 넘나들면서 너무 악마화 시키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저는 20대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내버렸습니다. 의문이 그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명박 때까지도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악마 뭐 그런 거였다면 대한민국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런 풍요와 대한민국이 뭐 경제 12대 강국 뭐 이런 거 설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는데 번영을 읽었던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우파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었던 거죠. 이게 참 저한테는 아이러니했던 것 같습니다. 번영이 소위 말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 가만 보지 말고 공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우파적인 그런 성향으로 제가 전향이 되더군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도 정부도 뭐 자기들 말로는 국민이 뭐 참여정부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저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전까지는 사실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응원해야 되는 그런 정권으로만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0대의 우파적 성향으로 저도 조금씩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는 완전히 뭐 우파로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를 완전히 우파의 길로 나 스스로 내 입에서 내가 우파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계기가 됐던 거는 바로 다음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거의 독재에 가까운 인간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지율도 잘 나왔는데 왜 독재 정부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독재에 가까운 정부냐? 왜 꼭 탱크를 끌고 가야 사람들을 협박해야 그게 독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독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문제들, 원전 문제, 태양광 비리, 통계 조작, 부동산 문제, 대북 정책, 그리고 또 월북, 공작, 강제 북송 문제 등 이런 여러 문제들이 저는 얼마나 문재인이 나쁜 정부였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좌파는 부자들을 위하지 않고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다. 그걸로 우파를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약자들을 절대 돌보지 않는 그런 정부였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정부에 가까웠다고 보면 됩니다.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제가 그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파로 전향을 한 거죠. 문재인 때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진상조사 이런 거 엄청 해댔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등. 그런데 지금 무한참사 보세요. 진상조사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때는 진상조사란 말 입에 달고 살더니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완전히 다른 논리로 다른 분위기로 다른 흐름으로 약자들을 상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약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들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분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영업자분들도 약자였지만 자영업자분들보다 더 약자가 있었으니 바로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망자 그 다음에 중증 피해자들은 백신 자급은 백신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당시 사회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방역을 위해서 백신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상황에서 부득불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이 나왔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득불 피해자가 나왔으면 진상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최소한의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정부가 주도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을 철저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거의 막아버리는 그런 행태까지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분들은 혼자서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의 외침이나 그분들의 절규를 아주 세련되게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세련되게 짓밟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세련되게 짓밟았다. 이렇게요. 이게 좌파 정치 세력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좌파 정치 세력들의 어두운 면을 제가 일찍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느꼈고 이분들 또한 뭐 친북, 종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분들은 우파 정부보다 훨씬 더 약자들에게 냉혹하고 가혹해요. 이분들은 자기들 정치적인 유불리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약자들은 한없이 냉혹하고 자기 진영 논리에 유리해야 약자를 도와주는 척 코스프레 하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보통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면 친북이나 종북이나 뭐 공산주의나 이런 반시장주의, 반국가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그 위선의 끝을 받기에 좌파가 약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거죠. 그렇게 30대를 넘어오고 이제는 40대가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40대라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전라북도에서 자랐고 또 거기에서 토박이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승만은 나쁜 아저씨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교육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